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처음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도하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이제 저희 협회의 회원사이신 김국환 건축사사무소의 김국환 소장님의 시나리 패시브 주택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국환이라고 하고요. 어, 작년 4월에 여기서 이제 패시브 실무자 교육을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양평 시나리에 주택을 설계를 했고, 지금 완공돼서 이제 건축주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지는 한 2년 됐고, 완공된 지는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살았던 이제 결과도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도 보시면 좀 흥미로우실 것 같고, 일단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르겠어요. 그 협회 직원분들이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내공이나 이런 게 더 좋으실 텐데, 제가 경험했던 과정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 중에서 제가 느꼈던 점들, 그리고 그냥 건축가로서 아니면은 건축주랑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저를 잘 모르실 테니까 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제 변천사인데요. 중간에 이제 군대를 ROTC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말씀드린 시나리 주택의 건축주가 ROTC 동기입니다. 그래서 동기였고 이제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군대 훈련을 같이 받으면 또 이렇게 되게 친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원래는 이제 DMP 건축이라고 좀 큰 회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주택을 지어보고 싶은 건축가로서 그런 욕심이 좀 있어서 사실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친구들 4명이랑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는 푸아 프렌즈라는 팀에 원래 제가 창업 같이 했었고요.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이제 저는 나왔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한옥을 설계하는 차무리 건축이라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원래는 한옥을 좀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경험 못 해보다가 한 3년 정도를 여기서 한옥 설계를 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제 그 목구조에 대한 거랑 그리고 친환경 건축을 좀 해야겠다라는 좀 다짐을 했었고요. 이제 그거의 결정체가 한옥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실제로 이제 설계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사무실이었거든요. 사무실도 한옥이었는데 이제 그 창호 틈 사이로 들어오는 그 바람들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사무실 겸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 네 팀, 설계사무소가 네 팀 모여 있는 그 무브 도시건축 협동조합이라고요. 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친구들이랑 회사를 만들고 그 한옥을 설계하기 전에 잠깐 다른 일을 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었냐면 보험 영업을 했어요. 좀 완전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저를 이 보험 영업으로 이끌었던 친구가 지금 이번 주택의 건축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옆에 보시는 이 친구가 그때 저랑 같이 그 일을 하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좀 대화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성향이고 이 친구가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는 가장 성실하고 뭔가 이렇게 기본이 탄탄한 친구였어요. 진짜 아침에 이제 뭐 6시에 출근해서 뭐 하루 종일 열심히 사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얘기들이나 이런 집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게 됐고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 이번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뭐 그렇게 많이 실무를 10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제 지금의 어떤 건축의 가치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건물의 재료의 측면이든 아니면 이전 패시브라는 어떤 건축의 방법론이든 아니면 그 건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개인의 인생으로서 아니면은 건축가로서 앞으로 쭉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속 가능하게 제가 계속 하려면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BIM 툴이나 이런 좀 업무의 효율화나 아니면 더 이제 건강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찾아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주택을 지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나열을 한 건데요. 완벽하게 뭐 시간 순서는 아니지만 이 관계성은 이런 관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의뢰가 시작된 것부터 이제 사용 승인이 저번 달 말에 났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딱 2년이 걸렸어요. 사용 승인까지. 근데 실제로 그 2년 중에 그 건축 허가나 이제 뭐 개발행위 허가 그런 인허가로 인해서 지체됐던 시간들이 꽤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싹 빼면은 사실 설계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시공은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 사이에 제가 패시브 협회 교육을 받으면서 설계가 한번 크게 바뀌는 과정이 있어서 사실 6개월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친구가 이제 자기는 이제 집을 짓고 살고 싶다. 근데 현재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직장이 삼성동이었는데 소래포구에서 삼성동까지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사실 나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를 이 친구는 거의 한 4, 5년을 출퇴근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부지런해서 거의 5시 정도 출근합니다. 그러면 1시간 내로 삼성역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꼭 서울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친구한테 좋은 땅부터 찾아오면 내가 설계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었죠. 그러고 나서부터 한 4년 후에 연락이 와서 좋은 땅을 찾았다. 그래서 설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됐고 실제로 지금 양평 신아리에서 삼성역까지는 한 50km 정도 되는데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서 이 땅을 이제 이 친구가 그쪽으로 찾게 됐고 이 땅을 찾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있었고요. 양평에서 조금 잘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붙었었고 그 공인중개사랑도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관계됐던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족이 사는 집이었고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귀여운 딸 아이와 그 다음에 아들도 이 친구랑 똑같이 생겼는데 되게 선남선녀의 그 부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계약을 2018년 12월에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설계를 시작하게 되고 나서 이제 건축사도 변경을 해야 되고 이 친구가 이제 땅을 구했기 때문에 건축주 변경도 해서 관계자 변경을 일단 실행을 했는데요. 기존의 대부분 양평이나 이런 외곽의 토지를 개발해서 이제 분양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 도면이나 갖다 놓고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아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허가가 나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땅을 구매를 하고요. 그러면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이제 허가방 도면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저희가 저희 설계를 다시 이제 설계 변경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 변경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는 산지나 농지 전용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 돼서 뭐 건축사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하려고 했는데 기존 그쪽 토목 측량 설계 쪽에 그쪽이 붙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짜놨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땅이 한 5필지가 붙어 있는데 그 필지를 다 같이
변경을 해야지 이게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만 따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존의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의 그 분과도 소통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됐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어떤 집을 원하는지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018년도니까 19년도에 추석에 자기는 새 집에서 지내고 싶다. 그러니까 1년 정도 기간을, 1년이 아니죠. 한 10개월 정도 기간을 잡은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잘려서 안 나는데 예산은 자기는 총 예산을 4억으로 생각을 한다. 땅은 미리 사놨었고요. 그리고 건축비 플러스 설계 뭐비 해서 4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만 충실하게 하면 된다. 자기는 뭐 특별한 거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잘하는 시공사를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요구 조건이었죠. 처음에 미팅에서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 설계는 하기가 사실 힘들죠. 그래서 요구 조건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하우스타일이라고 그 설계를 이렇게 하는 팀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책자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자를 제가 몇 권 사놨었는데 거기에 이제 건축 설계하기 전에 이런 요구 조건 받을 리스트업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 친구한테 주고 너가 원하는 집에 대해서 다 써달라라고 해서 며칠 후에 받았던 내용이고요. 뭐 내용들은 다 뭐 예를 들면 뭐 옹기종기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공간,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받는 게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구체화할 수 있어서 이런 과정을 한 번씩 겪으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요구 조건을 받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친구가 뭐 새 집에 이사하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구들이나 이런 걸 한꺼번에 다 구매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존 가구에 대해서 어떤 가구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살 뭐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받고 뭐 예를 들어 이 친구 특징은 보통 드럼 세탁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자기는 무조건 통돌이 세탁기를 써야 된다. 이런 약간 특이한 그런 요구 조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설계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첫 번째 미팅에서 이제 제가 가지고 왔던 평면들이었는데 일단은 뭐 차를 한 2대 정도 이 기본적으로 이 땅 자체는 이제 새로 개발하는 필지였는데 산을 깎아서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벨 차이가 마당과 이제 진입하는 도로가 레벨 차이가 한 3m 정도 나는 그런 땅이었고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저는 이렇게 반지하처럼 보이지만 이제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차고 역할을 하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외부로 진입하는 방향으로 좀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1층에 이제 중간에 중정 가운데 이제 마당이 있고 그리고 2층까지 이제 설계를 해서 미팅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챙겨야 될 것들을 이제 리스트업 하면서 이제 그 친구랑 미팅을 진행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각종 스케치라든지 아니면 뭐 모형으로 좀 설명하기도 했고요. 확실히 이제 도면으로나 스케치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모형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좀 이해가 빨랐고요. 그리고 이제 3D로 뭐 기본적인 모델링을 해서 미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디벨롭 해 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제 진입하는 도로 쪽이었고요. 이 마당 쪽이 한 3m 정도 높이 레벨 차이가 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안 되네요.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이 집에 어떤 재료들을 쓸 것인지나 아니면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도기들이나 아니면 뭐 조명들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설계가 거의 완성이 됐었습니다. 설계가 잠시만요. 이게 잘 안 되네. 잠시만요. 예. 이제 뭔가 문제의 발단이 됐는데요. 패시브 건축을 31회로 이제 받았는데 그동안 이제 저도 아까 보셨을지 모르지만 되게 열심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계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동안 제가 이렇게 조금 가치를 두고 아니면은 열심히 한다고 했던 것들이 약간 이렇게 왜 무너지는 약간 기분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한없이 안 중요해지고 좀 뭐 이렇게 조금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부각이 됐고 그 중에 이제 친구 집을 지으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하자가 생기고 특히 이제 하자 사례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협회 교육을 하다 보면 하자의 사례를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내가 이 친구 집을 이렇게 지어줬는데 나중에 뭐 물이 샌다거나 아니면 뭐 결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면 나는 이게 좀 건축가로서 자존심도 상할 뿐더러 이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특히 교육을 받으면서 각종 사례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도면에서는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디테일들을 그냥 이대로 진행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사 대표님한테는 상당히 죄송하지만 일단은 홀딩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뭐 팩스니까 얘기를 드리겠는데 이제 그 시공사가 했던 다른 현장의 하자 사례들이 이제 막 올라왔어요. 블로그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시공사에 대한 약간의 그 제가 안 좋은 생각을 들었었고 이런 하자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되게 믿고 있었는데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홀딩을 시켰고 이제 설계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 설계를 다시 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벽체나 이런 구성들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나갔었고요. 뭐 바닥이나 이런 만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지하층, 지하 주차장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천장이랑 관계,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나갔고, 그리고 이거는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조명 같은 경우도 이제 초반에는 그냥 제가 조명 같은 것들을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책임지고 해야겠다 해서 조명 금액 자체를 그냥 건축주 구매로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셀렉을 해야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조명을 맞추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명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공간의 그 가운데 좀 가운데 계단 내부 중정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들어갈 좀 좋은 펜던트 조명을 하나 이제 고르러 그 저기 어디냐 한티역에 그 콘란샵인가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둘 다 마음이 드는 게 있어서 이제 딱 봤는데 그 루이스 폴센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조명 하나에. 그래서 일단 친구랑 이제 우리는 이케아로 가자라고 해서 이케아에서 가장 적당한 금액대에 그리고 되게 예쁜 조명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그 조명을 이제 넣고 이제 서로 상당히 만족해했던 기억이 나고요.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난간 같은 것들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건 현장 할 때 이제 철물 하시는 분한테 이제 보냈던 건데, 이런 실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실시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패시브 협회에서 일단은 환기 장치를 먼저 구매를 했었어요. 그때 공동 구매를 한번 하셨어가지고 미리 신청을 해놨었고, 그거에 대해서 환기 장치에 대한 컨설팅을 먼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이제 급기구, 배기구를 어디다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문제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배관들이 가면서 이제 분기를 해야 되는데 그 개수, 그 제품 이름 까먹었는데 그 분기하는 그 제품에 대한 뭐 컨설팅도 받고 해서 미리 환기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증을 받기로 하고 첫 번째 도면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첫 번째로 받은 제가 보안 요청서를 받았는데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보안 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그냥 그때 이제 한창 배우고 있을 때 도면 검토를 보냈는데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주셨고, 제가 잘못한 어떤 단열 구성이나 아니면은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풀어주셨고, 그리고 가장 조금 멘붕이 왔던 거는 요거였는데요. 요 상세를, 이 부분들의 상세를 다 그려달라라고 이제 요청이 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대형 설계 사무소에서 이제 좀 큰 건물들만 설계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과 나와서 하면서는 또 인테리어들 막 시공 현장이나 막 이런 것들 막 돌리고 하면서도 사실 도면을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려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수소문을 해서 이 건물도 목조 건축을 하면서 수소문해서 도면들 이제 여러 군데서 구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해 가면서 그렸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셔서 사실 좀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 그리기는 했지만 아직도 좀 헷갈리는 부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붕 물 처리하는 부분들, 뭐 창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외부 차양에 대한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셨고, 뭐 제가 누락한 뭐 도면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뭐 바쁜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잘 못 그리는, 공부해 가면서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표시한 그 부분들에 대한 상세도를 다 그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뭐 세부적으로 이 구성 하나하나가 어떻게 됐다라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붕에 대한 부분, 만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따 보시겠지만 제가 요 석가래가 이렇게 좀 튀어나가거든요. 처마가 깊게 들어가는데 이제 그 만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다음에 외부의 뭐 방수층이나 아니면 내부의 이제 기밀층 같은 것들 어떻게 설정했는지,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는 이제 좀 색깔을 써가면서 저도 헷갈려서 네, 그래서 좀, 그리고 콘크리트 지하 부분은 이제 콘크리트로 되고 이제 위에 부분만 경량 목구조로 풀었는데, 이제 목구조랑 이제 콘크리트랑 만나는 부분들이 좀 풀기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저는 지붕이 어렵더라고요. 지붕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벽체랑 지붕 만나는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던 것 같고,
그래서 보완을 해 나갔고, 마지막에 이제 보완했던 게 이제 창호 주변에 디테일들을 그려야 된다고 해서 네,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많이 배웠고요. 많이 배웠고, 이런 외부 차양이랑 이런 것들 관계들이나 그 사이의 단열 같은 것들, 기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웠는데, 현장에서는 걱정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보다 더 꼼꼼히 챙기실 거란 거 알고 있었고, 그 전에 그 자림에서 설계했던 판교 주택을 이제 시공하신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썼던 그 외부 디테일을 저희도 일부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제가 풀지 못하고 있는 거를 그냥 구두로 이 부분은 자림에서 했던 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했는데 그냥 뭐 알았다고 하시니까 저야 땡큐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면을 오히려 나중에 그렸던 케이스입니다, 이거. 그래서 좀 뭐 주요한 부분들은 지하 부분에서도 단열, 외부 단열 뭐 장난 아니게 했고요.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그 지하층 특유의 그 한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가서 사실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딱 들어가는데 되게 쾌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시원했죠. 그래서 그래도 근데 위로 가니까 이제 뜨끈 이제 더웠는데 이렇게 단열하고 해도 그 지하에서 나오는 그 한기는 잡기가 참 힘들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주변 잠시만요. 컨트롤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하층 주변으로 해서 방수나 이런 것들도 다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지하층 치고 외 단열하고 방수하고 외 단열하는 거 보고 나서 그냥 이분은 그냥 믿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도 이제 파악을 해서 그 이후에 현장은 오히려 약간 제가 배우러 간다는 생각으로 사실 갔었고요. 그리고 사실 요 경목 구조도 사실 저는 처음이었어요. 그 한옥은 중목이잖아요. 그래서 한옥 시공이나 한옥 현장은 많이 봤지만 경목 현장은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뭐 창문 위에 이런 부재들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공부해 가면서 감리 아닌 감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구조 설계를 이제 좀 잘 찾았던 것 같아요. 목구조 할 때는 사실 구조 설계를 맡길 만한 데가 많이 없다고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조 건축 협회에서 이제 찾아서 금나 구조라고 찾았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경량 목구조랑 그 다음에 그 중목구조 요소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조인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풀어주셔서 나중에 그 현장에서 이재국 대표도 그 목수 분이랑 하는 얘기도 이 정도 구조 도면이면 사실 되게 퀄리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조 설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내부에서는 이제 목구조를 저는 최대한 좀 노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위에 여기 주방 위에 부분들, 그래도 다락은 아니고 2층인데 2층 바닥 부분 하부를 그냥 구조를 노출하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기밀 테스트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벽돌 타일을 붙였었는데, 벽돌 타일도 처음에는 좀 흑백, 그러니까 좀 회색 톤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이제 너무 좀 칙칙한 것 같아서 붉은 벽돌을 사실 쓸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색깔이 좀 예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썼는데 이제 나중에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평면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아까 이제 도로고요. 3m가 좀 다운된 도로고, 여기가 3m 정도가 올라가 있는 마당입니다. 땅의 형상이 요런데, 사실은 땅의 형상에 맞게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뭐 다 남향이, 이쪽 방향은 다 남향이니까 이 땅의 형상에 맞게 해야겠다 해서 맞춰서 했었는데, 한 설계가 끝나고 시공하기 전에 여기 땅에 가보니까 이쪽 부분이 원래 개발이 하나도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집이 하나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예 그 한두 달 사이에 집 하나가 뚝딱 지어져 있었어요. 여기 딱 여기에. 그래서 그냥 여기 이 땅 방향으로 집을 짓게 되면 그냥 거실에서 그 집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 돼서 최대한 이거를 이제 이 집을 피하는 걸로 살짝 돌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진 보시면 좀 아실 거고. 그래서 이쪽이 길이고요. 길에서 이제 차 한 대 들어올 수 있는, 차 한 대 주차할 수 있고, 여기서 들어오면 여기 그 신발장이 있는 현관이 있고요. 현관 안으로 들어오면 2층으로 바로 1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하부는 수납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를 했고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에 이제 거실이 있고요. 거실 앞에 텐마루, 한옥에서 저는 텐마루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텐마루를 만들어 줬고, 여기가 이제 처마로 덮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실이랑 붙어서 이제 부엌이 있고요. 부엌 뒤쪽으로 다용도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화장실이 있고요. 부부 침실이 안쪽에 있고, 여기에 옷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이 있고요. 여기 아이가 2명이라서 이제 아이 방이 이쪽에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처음에는 약간 애매한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 친구가 여기에 이제 테이블을 놓고 이제 자기 공간으로 쓰는데 상당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것저것 다 요구를 하잖아요. 자기는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도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방이 처음에는 뭐 5개, 6개였다가 이제 공사비 예산 때문에 이제 계속 줄어서 결국에는 자기 방이 없는 케이스가 됐는데, 저 공간을 만족해 하면서 쓰고 있고요. 그 부엌 위쪽에 이제 다락 같은 2층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윗면으로 보면 이 길 쪽에서 바라봤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위에 박스형의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이제 처마가 이렇게 살짝 얹혀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시공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이제 그 전해 추석에 입주를 하고 싶었는데, 이미 이제 설계 기간도 지났었고 시공도 끝나고 나니까 한 1월이 지났더라고요. 한 2월 중순 정도 됐는데 결국엔 3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사용 승인 전에 입주를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원칙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 사이에도 이제 측량, 건축물 현황 측량이나 아니면 뭐 건물 번호에 대한 그런 인허가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해서 지금 8개월 정도가 지났고요. 8개월 동안 이제 가끔씩 이제 저한테 뜬금없이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로 자기가 너무 좋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SNS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SNS 상에서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2층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가 아까 계단 올라오는 계단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 이제 책장으로 만들었고,
가운데 큰 테이블을 놔서 이제 거실을 비워둔다기보다는 이 테이블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처마가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텐마루 같은 공간에서 이제 아이들이 잘 크고 있고요. 엊그제 눈 왔을 때 이제 아이들이랑 만들었다고 보내준 거고요. 이게 아까 말한 이케아에서 찾은 99,000원짜리 펜던트인데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조명에 대해서 저도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가운데 부분에 조명이 없어요. 그 다운라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두울 것 같다. 저는 이제 간접 조명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실제로 여기 이케아 그냥 걸로 위로 이제 쏘는 조명으로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일단은 요 색 온도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런 형광등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색 온도에서도 되게 어색해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이 되게 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도가 잘 먹힌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았고, 그리고 에너지 비용인데요. 이거 하기 전에 그걸 보겠습니다. 패시브 인증 받았던 결과를 좀 볼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4.6리터 건물로 이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해석 부분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에너지 연간 비용이 130만 원대로 이렇게 측정이 됐는데, 이거를 한 8개월 동안 그동안 나왔던 전기료와 가스비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해준 게, 일단은 전기요금은 한 5만 원에서 6만 원대를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잠시만요. 이제 가스요금은 처음에 3월은 아마 베이크아웃을 한 것 같아요. 그 시공사에서 보일러를 한번 돌린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사실 여름에는 한 3만 원대,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아직 뭐 11월 달께 나오진 않았겠지만 한 4, 5만 원, 그러니까 월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7, 8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요금이랑 전기요금이랑 가스요금이랑 합치면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산값이랑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라고 나름대로 결론을 지금 짓고 있고요. 이거는 어차피 저도 좀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친구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추적 관리를 하고 할 생각이고요. 이제 그러면 이 집은 완전히 하자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아직은 물음표인 것 같아요. 아직 1년이 채 안 됐고, 뭐 겨울이나 여름도 몇 번 지나고 나야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뭐 부분적인 하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목조기 때문에 이 계단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로 짰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 한두 달 지나면서 좀 틈이 벌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설치 좀 미숙으로 인해서. 그리고 조경 부분은 여기는 이제 관리 지역이라서 조경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별도로 조경을 했는데, 이제 조경 이런 수들이 이렇게 말라 죽는다거나, 그리고 올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많이 그런 피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남선 작가라는 분과 사진 촬영을 했고, 그날 이제 날씨가 사실 너무 좋아서 좀 괜찮은 사진을 많이 좀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외부 공간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판교 주택이랑 그 외장의 디테일을 가져와서 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 구조들이 사실 외부까지 노출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이 효율이 그 관리율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이제 인증을 받게 돼서 됐고요. 그래서 이 지붕 부재들을 그냥 쭉쭉 내렸어요. 그 바깥으로 노출을 시켰고요. 그리고 벤트는 여기서 이제 공기가 여기서 통하는 걸로 봤고요. 그리고 여기 살짝 틈이 많이 벌어졌는데, 여기는 시공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여기에 벌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129에서 와가지고 여기를 한번 뜯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시공의 하자는 아니고, 그리고 외부 차양을 북쪽 빼고는 이제 다 진행을 했고요. 외부 차양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아직도 공사가 막 주변이 다 진행이 되고, 뭐 외부 사람이 바로 진입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이제 마당 통해서는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보안상 되게 만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아이들과 그 부인분만 있을 때는 상당히 조금 위험했는데, 보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만족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 공간인데, 실내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조 부재들을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키고 시켰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99,000원짜리 이케아 펜던트인데 상당히 여기랑 잘 어울렸고요. 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제 철제 스테일로 제작을 해서 손수층 같은 것들을 정리를 했고, 항상 그 이런 문 같은 게 저는 예전에는 이제 제작해서 많이 했었는데, 이제 견적을 맞추다 보니까 제작하는 비용이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서 기성품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도 2100짜리 그냥 완전 기본 타입의 마감만 이제 결정을 한 건데,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것 같고, 손잡이나 뭐 이런 것들만 잘,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만 잘 선택하면 굳이 제작해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부부 방과 이제 거실 사이에 있는 공간인데, 이쪽도 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 앉아서 이제 뭐 업무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이 공간으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다락 2층에서 본 거실을 본 방향인데, 실링 팬을 하나 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조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명 하나도 없고, 그냥 여기 이 아래쪽에서 쏘는 간접 조명이랑 실링 팬 하부에 LED 조명 하나 있어요. 그것만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위에서 그냥 바라봤을 때는 여기 계단실에서 올라오면 거실, 여기 바깥에 테마루, 뭐 이런 디테일들이고, 사실 이런 그 디테일들을 제가 다 그렸다기보다는 현장에서 풀어준 게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재국 대표님한테 아직도 감사를 드리고 있고,
보시면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놓쳤던 거라고 한다면 원래 요 지붕을 여기 지금 요 아랫 지붕 있잖아요. 요 아랫 지붕이 경사가 사실 되게 없어서 저는 여기를 그냥 박스로 보고 사실 요 지붕을 얹고 싶었는데 그 이재욱 대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사 지붕을 이제 저는 이제 사면으로 다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면으로 이렇게 그 요 낮은 지붕들이,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일자로 쭉 돌아와서 여기는 완전한 박스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여기 살짝 사실 저는 여기가 계속 신경 쓰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 지붕을 구성할 때 디테일이 이게 사면으로 가게 되면 이 대각선 구조가 생기면서 여기가 그 기밀이나 이런 게 잡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면으로 이렇게 경사를 내리는 디테일로 바뀌게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지하층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안쪽 부분을 다 원래는 이제 단열을 안 하는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안쪽, 그러니까 콘크리트 이 지면이랑 맞닿는 부분들은 생각을 했지만 이 안쪽까지는 생각 안 했었는데,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제 그 단열이 끊기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재국 대표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다 단열재로 채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가스통을 설치를 해서 충전을 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원래는 중간에 기름을 한번 생각했었어요. 기름 보일러로 바꾸자.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자기 얘기 들어보니까 기름으로 하는 게 훨씬 저렴하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서 기름으로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기름 보일러와 가스 보일러가 이제 아직도 정확히 개념이 안 서는데, 이제 급기랑 배기의 문제로 인해서 기름으로 하게 되면 그 기미를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거는 힘들다 해서 이제 가스 보일러로 해서 가스 탱크가 여기 이 옆집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케이스는 아닌데 이쪽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펜던트 등이고요. 그래서 입구에서 위를 바라보면 사실 되게 높아 보입니다. 집이 되게 커 보입니다. 무슨 궁궐에 온 것 같은. 실질적인 면적은 144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 밑에는 창고로 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증 팻말을 붙여놓은 거고, 그리고 외부. 그래서 이 조명들도 펜던트 등도 이거 이케아에서 거의 5,000원인가 주고 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녁에 보면 느낌이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는 외부 등인데요. 외부 등을 골랐는데 이것도 해외에서 막 아마존으로 직구해서 샀는데 이 광이 너무 세가지고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전등 그 저녁에 사진 찍을 때는 이거 꺼놓고 이제 찍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8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사실 사용 승인이 저번 달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친구가 이제 원래는 그 지붕 위에다 태양광도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 승인이 안 난 상황에서는 그게 진행이 안 돼서 아마 내년 초에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그 패시브 교육을 받고 나서 그리고 패시브 인증을 받고 나서 좀 건강한 건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길을 가다가 건물을 보더라도 하자밖에 안 보이는 그런 좀 불상사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했는데 하자 투성인 건물들도 몇 개 또 보게 되고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이 집이 제 친구 집이다 보니까 제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각종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뭐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기존의 토목 설계사 아니면 이제 뭐 각종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랑 컨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설계자의 역할이 어디까지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규모 설계 사무소에 있을 때는 딱 설계만 납품을 하면은 역할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소규모의 주택을 짓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PM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친구가 수월하게 집을 지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뭐 건축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을 보면 그냥 PM 역할까지 다 해주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뭐 저만 해도 어떤 뭔가를 할 때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건축주들이나 이런 요구자들이 사용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생에서 가장 큰 돈을 쓰는 일인데 그거를 자기가 또 하겠다고 꾸역꾸역 이렇게 알아가면서 하는 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잘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 건축사 아니면 설계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특히 들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겪었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조경을 해주는 조경 사장님도 있고, 뭐 데크를 만들어주던 양평의 그냥 시공업자도 있었고, 막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건축주가 나중에 여기서 살 때 되게 쾌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저야 친구여서 특히나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다른 그 전에 뭐 한옥 설계를 하거나 이럴 때 제가 건축주들을 대했던 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건물들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쾌적하게 살고 계실까라는 조금 반성의 시간이 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뭐 설계를 할 때도 당연히 이런 건강한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겠지만 사실 실무에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사실 긴밀하게 챙기면서 막 제가 조명까지 다 셀렉해주고 막 이러면서 하기는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만큼의 설계비를 받았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설계비를 사실 공개를 하긴 했지만 이것보다 더 받으면 받아야 됐다는 생각이 더 들었던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여기 한 줄이 있었는데 빠졌네. 그리고 그래서 뭐 한 2년 정도의 과정을 더듬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요 패시브 협회 교육을 받으면서 제 생각이 좀 많이 변했었고, 그리고 지금 다른 이제 아직 주택을 그 이후로 설계한 적은 없는데, 지금 그냥 근설 건물이나 뭐 다른 설계를 하면서도 계속 이제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건축주들이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느냐, 그만큼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물음표가 많이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근에 지금 의왕에다 공사하고 있는 현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제가 그 지붕 외단열을 이제 역전 지붕을 이제 도면을 그렸는데, 시공사에서는 이제 기겁을 하더라고요. 웬만큼 좀 잘한다는 시공사였는데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그냥 단언을 해서, 제가 뭐 이런저런 또 협회 교육 자료나 이런 걸 해서 보여줬는 데는 결국에는 건축주도 이제 저를 좀 존중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제 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패시브 주택에 한해서 뭐 패시브 설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더 건강한 건물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사실 안 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이쪽 생태계, 특히 소규모 건축 생태계가 조금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도 앞으로 좀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거 정리하면서 이제 저도 이거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미뤄왔던 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나름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협회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정리해서 올렸을 때, 사실 여기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김인호 연구원님이 되게 이렇게 응원의 말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를 경험을 하실 거잖아요. 뭐 다른 주택들도 많이 가보실 거고 인증 때문에 많이 보실 텐데 되게 좋게 써주셔서 일단은 기분이 좋았고, 그 사진 작가님도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만족스러웠고, 저도 사실 여기 뭐 지어지고 나서 한 10번은 간 것 같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뭐. 근데 갈 때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 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설계를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좀 저에게 자신감을 이제 좀 더 주는 프로젝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밑바탕에는 이런 패시브 협회에서 좀 많이 배웠던 게 좀 근간이 됐던 것 같고요.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지금 막 하자 걱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나름 만족스러운 프로젝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외수 환기 장치를 설치하고 나면 이제 그 컨트롤하는 패널에 이제 그 실내 온도를 세팅을 해 놓는데, 제 기억으로는 23도를 세팅해 놓은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이거는 이제 정형적인 건 아니지만 이번 여름에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보냈던 문자를 보면 여름에 에어컨을 거의 안 켰다고 이제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 패시브로 인해서 안 켰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창이 맞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쪽을 열고 열어놓으면 사실 바람이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열애수 환기 장치나 패시브의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아마 7월에는 에어컨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안 틀지는 않았겠죠. 네. 근데 연평균으로 한 5만 원 중반 정도 나오고 여름에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요게 그 아까 말씀드린 패널인데 지금 이건 아마 처음에 세팅했던 것 같고요. 평소에 어느 정도 세팅해 놓고 지내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500만 원짜리 조명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달고 싶었는데 요게 어느 날 갔더니 그 땅 앞에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의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이제 살짝 옮겼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도 건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여론이 가스보일러인 것 같은데 LPG 통인 네, 건지. 네. LPG 통입니다. 아, 네. 그리고 약간 어려운 질문인데 그 처마에 그 천연 목재 사용하셨잖아요. 네. 처마에 길게 외부 네. 쪽으로 나무 같은 게 색이 변하는데, 아, 네네. 네, 그 색이 그러니까 변하게 그냥 냅두신 건지 아니면 별도의 처리 같은 걸 하신 건지. 아, 별도의 네. 처리를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그 제품명은 여기 사진 찾아보면 있을 텐데 스테인 계열의 마감 처리를 했고요. 예, 제품명은 제가 뭐 필요하시면 나중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를 고를 때 거주자의 건강을 고려해서 선택된 대표적인 자재 생각나시면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건강을 고려해서요. 네, 그러니까 그쵸. 거주자의 건강을 고려해서 특별히 뭐 이 자재는 사용했다. 근데 뭐 패시브하우스 자체가 건강한 건축이니까 네네. 뭐 그렇게 특별히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나시면. 일단은 그 주방 자재를 이제 별도로 발주를 했는데요. 우림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별도로 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주방 그 자재랑 가구, 뭐 신발장이라든지 옷장,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선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자재 등급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 2등급은 슈퍼 2등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가구가 오히려 가구에서 이제 포름알데히드나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주방 가구가 그리고 이제 집의 한 가운데 이제 아일랜드로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썼고요. 나머지는 이제 집 안에 도장이니까 페인트니까 이제 친환경 페인트 선택했던 게 있고요. 그리고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축주 성함이 네, 맞습니다.
채팅창에 들어오셨어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웬만한 질문에 답변을 스스로 잘 하고 계셔서 아,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일을 너무 많이 덜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어쨌든 조 선생님 듣고 계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원래는 오기로 네. 제가 초대를 했는데 이제 네.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아, 네. 그냥 내외부 마감제를 좀 알려달라 그러시네요. 내부 마감은 이게 속고보드 이제 투플라이 2장 되고 그 오일 퍼티라고 하죠. 오일 퍼티 한 후에 이제 페인트, 친환경 페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외부 자재는 외단열 미장 마감해서 외단열 미장 마감 한 겁니다. 스토어가 아니라 기억이 안 나네. 투수평 EPS 쓰셨잖아요. 네네네. 네. 투수평 EPS를 했고요. 그 바깥에 마감은 심 대표님이 하시는 게 네. 모던 코트. 예, 모던 코트 마감입니다. 네. 그리고 외부에 쓴 투수평 EPS 두께는 얼마 쓰셨어요? EPS 두께는 150인데요. 아, 150. 150인데 이제 50이랑 100이랑 나눠서 작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늦게 들어오신 분이 그러니까 전체 시공비를 좀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전체 시공비랑 평당 공사비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지만 네, 평당 시공비 제가 뭐 설계비도 오픈했으니까 시공비도 오픈하겠습니다. 아직 아까는 오픈 안 했는데 3억 4천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평당 공사비는 저번에 계산해 봤을 때 800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800 초반. 800 초반이라고 하는 건 가구 빼고 가구 가구 빼고요. 빼고죠. 네네. 네. 근데 예, 가구 빼고입니다. 지금 건축주분이 들어오셔서 네. 이 건축주분이 답변을 직접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궁금해요. 부담이 없었는지. 그러니까 부담이 없었다는 게 우리가 맨날 네네. 그러니까 건축 우리들은 잘 알지만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어쨌든 뭐 이 정도 면적에 3억 4천 그리면 주변에서 100이면 100 뭐 눈탱이를 맞았다는 등 네네. 뭐 얘기 나올 텐데 네네. 그 어려운 고비를 건축주가 어떻게 넘었는지 아주 일단은 궁금해요. 예, 아까 저 2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게 총 예산이 4억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2억 5천에 짓는 걸로 설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2억 5천을 바운더리로 이제 설계를 진행을 했었다가 한번 이제 3억 이내로만 짓자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협회 교육 듣기 전까지 3억으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3억 이내로 맞추자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설득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바뀌어야 되고 왜 약간 시공비나 이런 것들을 올려야 되고 왜 뭐 열애수 환기장치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이제 너무 믿었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맡겨 놓은 것도 있거든요. 설계부터 해서 그냥 그 과정을 조금 맡겨준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했어요. 부담스러워했고 이제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이 친구가 이제 재무 설계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아이트 뭐 대안들을 많이 세웠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마련한지는 사실 잘 모르는데 뭐 전세를 빼는 타이밍 뭐 이런 것들 이제 항상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된 거고 그 사이에 제가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을 했고 그걸 믿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칫하가던 아주 큰일 날 뻔하신 거잖아. 그쵸. 네, 네. 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 사진 중에 아마 그 살짝 보이셨던 것 같은데 내부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혹시 있으신지? 미세먼지 측정기는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 네, 네, 네. 이거는 건축 쪽에서 들어와 계시니까 채팅으로 답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혹시나 뭐 공기청정기라든가 미세먼지 관련된 뭔가 숫자를 볼 수 있는 게 있으시다면 건축 쪽에서 아무튼 있는지 여부랑 그러니까 실내 미세먼지의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기장치 성능이겠죠. 네네. 그걸 좀 채팅으로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감사할 것 같아요. 혹시 들은 얘기 있으세요?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공기질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느낀, 저도 한 10번 정도로 갔으니까 제가 느낀 공기질은 일단 쾌적했고요. 제가 처음 여기 교육 받으면서 느꼈던 그 쾌적함을 사실 느낄 수가 있었고, 한 가지 좀 우려스러웠던 거는 지금도 사실 우려스러운 상태인데 이 친구가 필터를 갈았을까라는 게 사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패시브 협회에서 그 2차로 그 최종적으로 인증하러 오셨을 때 그때 이제 필터 교체하는 거 설명드리면서 그때 김민호 연구원이 필터를 한번 열어봤었어요. 근데 그때가 한 5개월 정도 사셨을 때인가 4개월 정도 사셨을 때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게 엄청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체하라는 걸 언급을 하고 했는데 아마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좀 걱정이 되고,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아까 드리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사실 좋은 자재들이나 좋은 시공 방법으로 다 해놨는데 이 유지 관리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면 저는 계속 이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도 있는데 가끔씩 이제 연락이 오죠. 뭐 전구 문제도 아직까지 전구 문제는 없었는데 전구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그 유지관리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 뭐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가이드북 같은 거를 하나 이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필터 청소하는 뭐 방법 아니면 뭐 여기에 들어간 각종 스펙들이 정리돼 있으면 그거 구매해서 이제 교체를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웹사이트나 뭐 이런 걸로 연동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접속하면 볼 수 있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사용자들은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요즘에. 근데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협회에서도 그 유지관리 매뉴얼을 좀 준비 중에 있어요. 네네.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이 자리에서 할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건축사의 최소한의 책임, 아마 이 책임이란 건 질문자의 의도는 제가 예측컨대 어떤 사회적 책임 혹은 어떤 업무적 책임, 작게는 어떤 이 업무를 위한 책임, 그러니까 넓게는 사회적 책임, 저도 명확히 이해를 못했지만 어쨌든 건축사가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사실 제가 제 이름으로 사무실 이름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해외에서는 사실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자기 이름으로 사무실 이름을 짓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뭐 제 선배들 중에서도 많이 있고 한데 제 또래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까지 하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걸고 하자라는 그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건축가가 사회적 책임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가장 많은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금액을 쓰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거기 사람들이 살고 막 이런 거니까.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손이 거의 지금도 지문이 별로 없는데 거의 손이 다 까지고 비염이나 이런 거 그냥 달고 살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제 거주 환경을 생각해 보면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래서 그냥 사회가 건강해질수록 이런 주거 환경도 건강해진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건축사밖에 없다고. 물론 이제 시공사를 포함한 이제 건설 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그 건축사들 아니면 이제 건축 종사자들이 좀 대우를 못 받는 거에 대한 불만은 사실 좀 있고요. 그리고 법적인 이제 건축사만으로 보면 사실 아까 이제 관계자들 뭐 여러 이 하나의 프로젝트에도 거의 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관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은 사실 건축사가 제일 그 법적으로는 책임을 많이 지거든요. 뭐 도장을 찍는다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그만큼의 이제 대우나 대가를 받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항상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래서 그리고 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예를 들어 뭐 공무원이랑 관계 이렇게 허가 협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항상 이제 의뢰 입장에서 좀 수그려야 되고 뭔가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불만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사가 책임도 어떤 그런 도의적인 책임도 당연히 있고 실제로도 그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더 괜찮은 대우나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툇마루가 이쁜데 그 툇마루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냥 요거는 경험에 의한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제가 차물이라는 건축 설계 사무소에 있으면서 여기 앞쪽에 이제 툇마루 공간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누워서 가끔 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워서 이 지붕 밑에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거나 뭐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 이렇게 좀 봤을 때 그런 기분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에서 거기터 앉아서 뭘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외부지만 비 안 맞는 공간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고 그런 공간들이 사실 없어서 안 쓰는 거지 있으면 되게 좋다는 거를 좀 건축주나 건축주 가족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축주하고 설계자가 긴밀히 협의를 했는데 토지 구매 때부터 혹시 협의가 되었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 친구의 또 지인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속된 세 개의 땅을 같이 구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좀 적극적이어서 그 양평에 정말 많은 땅들을 보고 있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제 친구는
이제 같이 이제 여러 군데를 봤고 그 중에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된 거죠. 그 중에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싸게 좋은 땅을 저는 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걸 막 여러 군데 알아볼 때는 저한테는 이제 언급만 했어요. 아, 여기도 보고 있고, 여기도 보고 있고, 여기도 보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준다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냥 알아보고 있구나 정도였고, 실제로 이제 땅을 다 구매하고 나서부터 저랑 뭔가 더 소통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친구 그 당시에는 저를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았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땅을 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여럿이 같이 살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약간 여기에 더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름 여러 군데를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에도 사실 들어서 먼저 샀던 것 같고요. 그 땅을 구하는 단계에서 어떤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저는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가족이 아닌 이상 어찌 됐건 각자 생활을 하니까 땅을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든 땅에 대해서 미리 설계를 어느 정도를 검토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코멘트를 해준다거나 이러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친구라도. 예. 네. 또 예, 그러면 유튜브 댓글 질문 계속 좀 드릴게요. 패시브하우스 실무자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설계자로서 특히 그러니까 좀 유용했던 점, 좋았던 점, 그러니까 느낌보다는 내용을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원칙이 좀 섰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패시브 하우스의 뭐 5가지 원칙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설계하는 그러니까 그 5가지는 당연히 포함을 해서 내가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뭐 열 관리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수치화해서 계산을 사실 그전에는 생각도 못 했었고, 근데 그런 게 수치화할 수 있다는 거를 배운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를 좀 배웠던 것 같고, 저는 제일 좋았던 거는 사실 여기 그 협회에 와 보시면 그 자재 샘플들이 옆에 쫙 이제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 대형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할 때는 이제 그런 마감재 위주의 자재 샘플들을 많이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정말 도면에 그리는 그 샘플들을 사실 눈으로 보기는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쓰이는 그런 재료들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고, 뭐 그런 것들을 사실 처음 본 것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조금 같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냥 사실 그냥 전반적으로는 패러다임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저번에 이제 회장님이 저희 그 무부 도시건축 협동조합에서 강연을 한번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게 구조, 물, 열, 그 다음 디자인, 이 4가지 중에 어떤 게 설계 우선순위가 되느냐, 약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순서가 이제 뒤바뀐 게 저도 좀 가장 임팩트가 있었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PT 때 저거 만든 프로그램 여쭤본 분 계셔요. 무슨 프로그램 만들었는지. 네, 이건 프레지라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무료 버전으로 지금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그냥 몇 번 써봤는데 이제 단시간 안에 많은 효과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그냥 자료들 다 때려박고 순서대로만 나열하면 이제 말은 이어갈 수가 있어서 효율적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론 이제 시공사 선정을 이제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답변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건축사께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어떤 나름의 원칙, 기준 같은 것이 있다면 그걸 좀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 어떤 분들 이제 주변의 건축사분들 중에서는 이제 지인 프로젝트는 안 한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시공사 소개는 안 한다라는 분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지인 프로젝트였고 시공사 선정에도 깊이 관여를 한 케이스인데, 저는 시공사 선정할 때는 평판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평판을 보고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를 보고 두 가지 보면 사실 거의 답이 나오는 것 같고요. 금액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금액은 이제 건축주랑 시공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견적이 잘 나왔는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뒤통수를 튀지는 않을지 뭐 내 빠진 건 없는지 이런 검토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시공사 분들 중에서 오히려 뭐 제가 SNS를 좀 그 페이스북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거기서 관계 맺는 분들이 저는 되게 투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오픈된 공간에서 이렇게 평판이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좀 그런 오픈된 데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숨은 고수 분들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주로 조금 소개를 시켜 드리고요. 실제로 만나보고 프로젝트 가서 보고요. 그 윈윈 작업도 이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저도 이제 최근에 했던 작품을 보려고 이제 일부러 한 3-4시간 운전해서 가서 본 거였거든요. 그거 같습니다. 그 시공사를 잘못 이제 소개시켜줘서 이제 뭐 소송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제가 경험은 없지만 주변에서 봐서 친구 소개할 때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보다 이거를 패시브 경험이 많고 뭔가 시공을 완벽하게 해줄 수 있다는 약간 확신이 생겨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평판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됐나요? 그러면 그 다음은 건축주가 원하는 설계 시공자의 어떤 모습도 있겠지만, 설계 시공자가 원하는 건축주의 모습? 그러니까 건축주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건축주가 좀 어떻게 보면 네네. 걸렸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얘기 좀 잠깐 듣고 싶다 그러시네요. 저는 뭐 아직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한옥 설계를 하면서 이제 개인 클라이언트들을 저기 북촌 소촌에 이제 그 한옥을 지으시는 분들은 사실 돈이 그래도 꽤 많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랑 상대하면서 좀 느꼈던 게 있는데, 첫 번째 한옥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완전 저보다 사실 클라이언트가 어렸습니다. 어렸는데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을 하는 그런 케이스였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보통 이제 상담을 한번 하고 가셔서 고민을 하시다가 계약을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이제 설계사무소 오면은. 근데 그냥 오셔가지고 바로 계약을 하셨어요. 뭔가 이렇게 상담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저희 계약하러 왔는데요 하고 오셔서 계약을 하시고 바로 시작을 하셨는데 거의 그 프로젝트도 이제 제가 주도를 했으니까 이제 거의 제가 하자는 대로 거의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아까도 뭐 건축비도 사실 그런데 거의 저한테 한 90% 정도의 주도권을 줬고 10%는 제가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좀 줬거든요. 그래서 뭐 조명도 그렇고 뭐 바닥 뭐 화장실 타일이나 이런 것도 일부러 선택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 문현동 가서 보여주면서 선택하라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봐서는 저한테 건축가한테 주도권을 한 8대2, 건축가가 8, 그 건축주가 2 정도 주는 그 정도의 권한을 주는 건축주를 선호하고요. 결과적으로 그 만족도죠. 그 설계도 그렇고 시공이 끝나고 나서 그 이제 결과물을 봤을 때 제 마음에 들고 말고도 중요하지만 건축주도 저한테 더 저를 좀 믿고 맡겨준 분들이 더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간섭을 많이 하시거나 뭔가 요구사항이 많으신 분들이 결국에 가서도 나중에도 이걸 자기 공으로 다 돌리거나 이거 내가 다 설계했다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도 좀 있어서 그래서 건축사를 좀 많이 존중해주고 그 방향을 존중해주는 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저도 건축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한 19년, 1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어떤 쌓았던 것들을 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요즘에는 사실 건축주들이 당연히 많이 공부를 하시고 많이 알고 오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쌓은 그 경험이나 내공들을 당연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축사한테 좀 주도권을 주는 건축주를 좀 선호합니다. 공사 중에 건축주가 답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못 보신 분들에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질문이 뭐였냐면 공사 중에 추가 비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인데요. 건축주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혹은 어떤 상위에서 소재가 바뀐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었다라는 답변이고요. 그리고 협회에서 외부 전동 차양 네. 그게 아마 설계 때는 반영이 안 됐다가 중간에 네, 한번 들어가면서 이제 그 비용이 좀 추가되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없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에너지 비용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어떤 이유로 많이 나왔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히려 안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사실 기술적으로는 더 줄일 수 있죠. 근데 뭐 댓글로 답변 드렸습니다만 균형의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건축주 호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설계가 사실 가장 나쁜 설계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는 도달이 가능하지만 이제 비용의 균형을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한옥이나 이제 친환경 건축에 대한 이제 그 그러니까 관심이나 선호는 계속 있었고 이제 사실 이제 설계를 하다가 이제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정보들이 이제 패시브 협회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고 이제 그만큼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가 사실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사실 결정적인 거는 그 열외수 환기장치 공동구매가 하면서 저도 이제 당연히 이제 열외수 장치를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고 그거를 일단은 신청을 해놨었고요. 이왕 이제 넣을 때 좀 좋은 거를 저렴하게 이제 넣자라고 해서 신청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 설계를 거의 다 한 상태에서 패시브 협회 교육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은 그 전부터 사실 조금씩 있었던 거고, 그냥 타이밍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이 맞아서 들었는데, 들으면서 그때도 한창 설계를 하고 있던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내가 했던 설계들이 약간 이렇게 너무 제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설계였던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런 어떤 큰 맥락은 같은데 그런 디테일이나 뭐 자재나 그런 벽체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완전히 새로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 원래 이제 컨택했던 그 시공 업체에서 이제 하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른 프로젝트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믿을 만한 시공사인데 저런 하자를 만드나? 아니면 그 설계자도 마찬가지죠. 되게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저런 디테일을 썼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거기서 피할 수 없겠구나. 내가 아무리 설계를 완벽하게 해놔도 시공자가 완벽하게 시공을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더 좀 뜯어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된 거죠. 네. 네, 답변 됐나요? 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건 개인적으로 좀 묻고 싶었던 질문이기도 한데, 한옥에서 경남, 어쨌든 한옥 쪽에 관심이 있으셨으니까 그 처마의 디자인도 역시 그쪽에서 좀 모티브를, 네네. 예, 모티브라부터 경험을 네.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이 한옥하고 경량 구조하고 접목시킬 만한 부분, 뭐 이거는 이제 이것도 범위가 좀 너무 넓긴 한데, 뭐 기술적이든 디자인적이든 뭐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한두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 구조를 이제 더 잘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건 돌아가는 프로젝트들은 사실 목 구조 프로젝트가 없거든요. 다 이제 콘크리트 다 설계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일부러 최근에 이제 현상 설계 하나를 이제 지붕 부분을 목 구조로 풀었는데 다행히 그게 당선이 돼서 그걸로 지금 풀고 있어요. 근데 경량목 구조, 그냥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목수님들이 대부분 경량목 구조를 일단은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목 구조로 처음에 중목 구조로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일본산 일본 중목 구조 업체랑 컨택을 해서 그쪽의 모듈에 따라서 910 모듈로 뭔가 설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협의까지 갔었는데, 사실 그 두 가지를 접목시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거에 분리해서 생각을 안 했었어요, 사실은. 그냥, 사실 처음에는 중목으로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중목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이제 나무가 노출되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마감재를 덧붙이지 않고 구조가 노출되면서 만들어지는 그 구조미, 아니면 뭐 그 구조 자체의 재료에 대한 미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려면 사실 경량목 구조보다는 중목 구조가 사실 맞다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한옥도 사실 그런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경량목 구조를 쓴 이유는 제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썼다기보다는 구조 설계 사무소에서 중목으로만으로 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주요 이렇게 노출되는 좀 경관이 큰 부분들이나 노출되는 부분들에 한해서만 중목을 쓰자라고 해서
사실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보다는 잘 섞어가면서 쓰는 게 사실 좋다기보다는 의도를 구현하기에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 전에 이제 뭐 조나모 건축가분이나 이런 좀 섞어서 쓰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해서 그런 사례들을 보고 좀 접근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사실 목구조 전반적으로 목구조로 이제 건축 방향을 정하고 싶기는 한데 안 그래도 이제 그 구조 기준도 풀렸고요. 그 층수 제한도 지금 풀렸고 그래서 앞으로 뭐 옆에 교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방향성 자체는 목구조로 가는 거 좀 특화시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2분 남아서 1분 남았으니까요. 마무리 멘트 하고 네. 네, 장시간의 세미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프라인에서 못 느끼시겠지만 유튜브가 저희 예상으로는 한 6분 정도 들어올 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의 120분이 네? 진짜요? 네, 120분이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전혀 미동도 없이 지금 진짜요? 듣고 계세요. 아, 씨. 네, 난리 났어요. 큰일 났어, 이제. 그래서 저는 한 10명 정도 네, 그러니까 우리 10명을 절대로 안 넘기. 내기할 걸. 네. 어쨌든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준비를 사실 많이 못해서 그리고 제가 워낙 이렇게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좀 부담이 됐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질문이 많아서 많이 듣고 계셔서 좀 놀랐고요. 그냥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이 일이 사실 좋아서 계속 하고는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일이 많은 거가 일단은 모르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건축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불만이나 이런 게 많은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 설계 업무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나 뭔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건지 아직도 약간 판단이 잘 안 되긴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건강해야지 건강한 건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이나 뭔가 건강 관리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개념상으로 보면은 이제 패시브 건축 그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패시브의 어떤 그러한 원칙들을 가지고 해야지 하자나 아니면 유지관리나 이런 면에서 훨씬 만족스러운 건축물이 된다는 좀 확신을 주게 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공사와의 관계나 아니면 시공사를 잘 택해야지 결과물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됐고요. 네, 말이 길어지는데 일단 마지막으로는 일단 이런 세미나 기획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뭐 조합에도 이제 젊은 건축가들이 많이 있는데 다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다들 유튜브 해야지 아니면 다들 뭐 홍보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이거 여기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면은 유튜브 뭐 찍을 시간도 없고 기획할 시간도 없고 해서 그런 게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창구가 좀 마련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희망스럽게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주택에
요즘 이제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전세만 해도 뭐 7, 8억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아까 뭐 3억 4천이 비싸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아파트 값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런 주택 문화나 아니면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많이 활발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 이런 움직임에 이제 젊은 건축가들이나 뭐 기존의 건축가들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조금 시장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실제로 지어지는 건물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건축 허가나 시공 건수를 봐도 통계상으로 많지만 사실 패시브 건축 인증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건강한 건축물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칠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